자, 이번에는 임대차 계약에서 할 거야. 임대차. 임대차는 뭘까요? 임대차는 임대, 빌려주는 거 더하기 임차 합쳐서 임대차라고 하겠지, 그치? 네. 대차, 이거는 대는 빌려준다는 뜻이고 차는 빌린다는 뜻이야. 그럼 정희민이가 네 집을 가지고 남한테 집을 빌려줘. 빌려주는 건 네 입장에서는 뭐야? 임대야, 임차야? 임대. 임대지, 네, 그치? 임대. 그건 네 집일 경우에. 그쵸. 그치? 그럼 너는 임대인일까, 임차인일까? 나는 임대인이. 임대인이지, 그치? 또 네가 만약에 집을 빌려, 남의 네. 집을 우리 네. 신 PD님 집에서 빌려서 살아. 네. 빌려서 살면은 너는 임차일까, 임대일까? 임차. 임차지. 네가 임차인이고 그쵸. 저분이 임대인이 되겠지. 응. 간단하지만 헷갈릴 수 있어. 그래서 임대차를 합쳐서 임대와 임차를 합쳐서 임대차라고 해. 그럼 이걸 계약서를 쓰는 걸 뭐라고 부를까? 계약서 쓰는 거야? 이 계약을. 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 그렇지. 임대차 계약이야. 정확한 용어는 임대차 계약이야. 자, 집을 빌리는 거라고 했잖아. 네. 집을 빌린다는 거야. 네. 그럼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말 그대로 빌리는 거지. 빌려주는 거. 뭐 차도 빌리고 렌탈, 집도 빌리는 거야. 자, 빌리면은 빌리는 돈을 내겠지. 네. 빌려서 쓰는 돈을 뭐라고 할까? 임대료일까, 임차료일까? 빌려서 쓰는 돈. 임대료일까, 임차료일까? 내가 빌려서 쓰는 돈 임차료. 이게 임대료라고 하기도 하고 임차료라고 막 섞었어. 그치? 비슷한 개념이긴 해. 비슷하고 달라. 근데 사실 입장 차이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임차료라고 부를 거고, 네.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임대료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섞었어. 큰 구분은 없어. 큰 구분 없고 그냥 임대료, 임차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빌릴 때 들어가는 돈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을 빌릴 때 두 종류가 있지. 임대차 두 종류가 있어. 크게 전세하고 월세가 있어. 네. 전세는 전 세계에서 거의 독특한 우리나라만 있는 그런 구조인데 거의 전세가 별로 없어. 이제 월세라는 개념이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 다음에 전세는 파생돼서 나오는 거야. 전세와 월세를 아는 걸 이야기해봐. 전세, 월세 차이가 뭘까? 전세는 뭐지? 그냥 큰 돈을 큰 돈을 잠깐 이렇게 잠깐 거치해서 사는 거고. 거치해서 사는 거고, 그다음에 월세는 이제 그 큰 돈이 없으면 나눠서 달달이 그냥 달달이. 예, 이렇게 그래, 살면서 네가 한 거는 이제 전세는 큰 돈, 예, 전세는 큰 돈, 예. 그 다음에 월세는 월세는 작은 돈. 돈. 그쵸. 근데 좀 이게 개념이 잘못됐어. 큰 돈, 작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월세를 할 때는 이 큰 돈, 작은 돈이 아니야.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임차를 할 때 네. 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쵸. 보증금, 네. 그 다음에 임차료라는 개념이 있어. 자, 이 보증금이라는 게 네가 생각하는 큰 돈일 거야. 그쵸. 이 큰 돈 2천만 원. 그다음 임차료 50만 원. 작은 돈은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집주인은 주는 거야. 예, 렌탈 비용으로. 예, 렌탈. 주는 거고, 이 보증금이라는 개념은 주는 걸까 아닌 걸까? 주는 건 맞는데 주는 건 맞는데 그냥 잠깐 이렇게 보증을 정말로 이렇게 내가 임차료를 줄 테니 그걸 믿어라. 그래서 보증금을 맞아. 주는 그런 거죠. 건데 이 보증금은 어떻게 보면 빌려주는 거야. 빌려준다. 빌려줘. 누가 빌려줘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빌려주는 거야.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빌려달라고 했어. 빌려줌이고, 이거는 그냥 무슨 말이냐? 이건 내고 끝. 없어지는 거. 없어지는 거. 요거는 빌려줬기 때문에 다시 받는 나중에 거. 돌려받는 개념이야. 이해돼?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월세부터 생각해보자. 월세를 생각했을 때 보증금 있고, 그 다음에 월 임차료가 있단 말이야. 네. 그치? 이게 보통 예를 들어서 그냥 2천만 원에 월세를 1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원래 내가 이거 돈을 주는 거 100만 원을 주는 거는 왜 주는 걸까?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매일매일 왜 줄까? 매달 월세를. 반값. 반값. 그러니까 내가 그 대가가 뭘까? 대가는 없어요. 대가가 왜 없어? 100만 원.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집을 사는 거지. 사용하잖아. 사용값. 그치? 집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돈을 지급하는 게 월세야. 그러니까. 그치? 월세? 네.
네. 우리 자동차 렌탈할 때 렌탈료 내잖아. 사용값이네. 그렇지. 네. 뭐든지 요즘 많이 빌리잖아. 네. 빌릴 때 어느 정도 내가 사용하는 집을 사용하는 대가로 이 돈을 지불하는 거지. 네. 그게 이제 돈을 빌린 핵심이야 이게. 월세가. 참고로 제주도는 연세를 낸다. 얘기 1년 들어. 연세를 내. 월세가 낼 수도 있고 주세도 낼 수 있고 뭐 다 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보증금의 정체는 뭘까? 이 보증금이 왜 생겼느냐? 네가 임대인인데. 네. 네가 임대인인데. 네. 우리 신 PD님이 월세를 들어왔어. 네. 그냥 월세만 봤을 때 네. 이 사람이 월세를 안 낼 수 있잖아. 그쵸. 월세를 안 내고 계속 살면 어떻게 쫓아내보내야 되잖아. 그쵸. 그치, 쫓아내보려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6개월, 1년 걸려. 그냥 나가 이렇게 해서 안 나갈 수 있잖아. 그쵸. 안 나갈 수도 있지. 어떻게. 그래서 이 사람이 월세를 매달 안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증금을 받아 놓는 거야. 보증금을.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월세 안 낼 수 있으니까 월세 차감하려고. 쉽게 말하면 내보낼 때, 명도를 할 때, 몇 달도 안 내면 오래 걸리잖아. 1년 걸릴 수도 있잖아. 그거를 뭔가 믿을 수 없으니까 내가 돈을 미리 받아 놓는 게 보증금이라는 개념이야. 근데 이 보증금 개념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임대인한테 돈을 빌려주는 걸 수도 있어. 임대인이 나중에 이걸 받았다가 돌려줘야 되니까. 네. 우리 돈 빌리고 주고받을 때 뭐 써? 대차계약서 쓰지? 네. 그치? 금전 대차계약서. 차용증 쓰잖아. 근데 이거는 차용증 썼어, 안 썼어? 썼죠. 뭐? 언제? 부동산 계약. 그렇지.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자체가 이건 대차 계약서랑 마찬가지야.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네. 보증금이라는 거는 내가 임대인한테 빌려준 거야. 빌려주고 월세는 내가 집 사용에 대해서 내는 거야. 내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내가 월세를 받는데 얘가 혹시 월세를 안 안 줄 낼까봐 수도 내가 있어. 혹시 못 믿으니까 보증금 잡아놓는 잡아놓는 거야. 그러면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2천에 100만 원일 수 있잖아. 근데 뭐 마음대로 서로 상호간에 임대인과 임차인에 조정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거 보증금을 3천만 원을 받아. 네. 보증금을 3천만 원을 받으면은 월세를 높여야 돼, 낮춰야 돼? 낮춰야죠. 낮춰야 되지, 그치? 네. 월세 낮추는 걸 그 전월세 교환 비율이라고 하는데 그 비율이 예전엔 12%였는데 12%란 말은 뭐냐면 1,000만 원에 10만 원이었어. 예전에는 1,000만 원에 10만 원이니까 이게 보증금이 3천만 원 가면 이게 월세가 90만 원 줄어들었다고. 금리가 높은 시절에. 근데 지금은 6% 정도가 돼. 6%. 6%는 좀 개념이 이해가 안 되지. 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야. 12%는 1년에 12%는 한 달에 1%지. 뭐가 한 달에 1%인데요? 뭐가? 12%가 네, 1년에 그쵸, 12%다. 그쵸. 1년에 12%, 12달이니까 한 달에 1%지. 그쵸. 그치? 네. 6%면 반이지. 그럼 1년에 6%면 한 달에 몇 프로일까? 0.5. 0.5. 0.5. 네. 0.5%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이게 늘어났으면 얘는 줄어들어야지. 얼마가 줄어든다고? 이게 플러스 0.5. 1,000만 원이 늘어났잖아. 네. 그러면 이거는 얼마가 줄어들까? 전월세 교환비를 5%라고 봤을 때, 6%라고 봤을 때, 연 6%를 봤을 때, 연 5%면 얼마일까? 네. 잠시만요. 왜 이렇게 산수가 안 돼? 산수 어려워. 퍼센테이지 계산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 계산이 어렵지. 근데 되게 빨라. 12에서 1, 6에서 5, 0.5가 되면은 그럼 연 6%니까는 연 6%니까 월 0.5%야. 월 0.5%면 0.5를 곱해야 되나? 100에 나눠야 되나? 곱해야 되는 거야. 곱하기 5만 원이야. 5만 원이니까 괜찮아. 이거 계산 못하는 거 정상적인 거야? 5만 원이니까 이게 얼마로 가? 95만 원? 와, 1,000만 원 올렸는데 95만 원, 5만 원 줄어들지. 5만 원밖에 안 줄어들어요. 그 이자로 따지면 6%니까. 6%. 너 같으면은 자, 네가 돈이 많아. 임차인이야? 임차인인데 네가 돈이 많은데 2천만 원에 100만 원 할래? 3천만 원에 95만 원 할래? 저야 돈 많은 사람이라고요? 네가 돈이 많아. 한 5천만 원 있어. 그럼 3천에 95. 그렇지. 네. 그렇잖아? 네가 돈이 5천만 원 있으면 이거 2천만 원 보증금 넣고 3천만 원 은행에 넣어봤자 3천만 원 이자 얼마 안 나오잖아. 네. 그렇지. 그러니까 네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1,000만 원 더 넣고 월세를 5만 원 주는 게 더 이득이지. 네. 그렇지. 그래서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자, 이게 만약에 1억이야. 보증금 1억이야. 네. 보증금 1억이면 여기서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기준. 네. 2천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보증금 1억이면은 플러스 8천만 원이 되는 거지. 그치? 네. 2천만 원에서 기준으로 봤을 네. 때 1억으로 넘으면은 8천만 원을 더 내는 거잖아. 네. 8천만 원을 더 내면은 그러면 월세는 얼마로 줄어들까? 8천만 원을 더 내면은 이제 8천만 원을 곱하기 0.6 6을 하면은 네, 40만 원이야.
계산 빨리 줬는데 8천만 원에 0.5%는 40만 원이기 때문에 네가 1억에 60만 원이 되는 거야. 똑같은 거야. 2천에 100만 원이나 1억에 60만 원하고 똑같은 거라고. 저거 계산 한번 어떻게 40만 원 나는지 직접 계산 해주시면 안 돼요? 싫어. 시간 없어. 아니 왜냐면 저도 그거 좀 외우고 있게. 그러니까는 8천에서 뭘 어떻게 해서 했길래 40이 나왔는지. 이게 그 곱하기 그 퍼센트로 따지면은 응. 0.005를 하는 거야. 아 0.005요? 왜요? 8천만 0.005인데 산수를 지금 해야 되니? 1,000만 원에 5만 원이었지? 네. 자, 1,000만 원에 5만 원이야. 네. 1,000만 원에 5만 원이야. 네. 1,000만 원에 5만 원이면은 이게 8천만 원이니까 8배지. 네. 그럼 5만 원 8배. 58, 40. 아 이해됐어요. 오케이. 1,000만 단위로.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0이 갈 때까지 한번 내려가 보자. 네. 0이 갈 때가 내려면 얼마가 되면 0이 되느냐? 계산을 쉽지 않을 거야, 그렇지? 이게 봐, 보증금이 올라갈수록 월세는 내려가지, 그렇지? 네. 이걸 계속 내려보자고. 네. 계속 내려가지고 이게 0이 될 때까지. 100일 때가 60이었으니까. 5만 원에 1,000만 원이지. 5만 원에 1,000만 원인데 이거 100을 다 깔려면은 20번을 까면 되거든. 그럼 이건 2억일 거야. 2억. 이게 보증금이 2억을 내면은 이제 월세가 까내려다가 이렇게 0까지 떨어지는 거야. 전세 월세 비율은 이해되지? 네. 자, 보증금이 올라갈수록 월세를 보통 낮추는 경향이 있으니까 네, 네, 네. 이게 1,000만 원에 5만 원씩 깎이는 거야. 1,000만 원 올라갈 때마다 5만 원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내가 계산 잘못했나요? 2억이 아니라 2억 2천만 원이네요. 2.2억. 2억 2천까지 보증금이 올라가면 요거랑 비교했을 때 2억이 더 많이 늘어나잖아. 2억이 늘어나니까 2억이 보증금 늘어나는 거를 월세를 0.6%를 계산했을 때 전월세 보유한비라면 이 100만 원이 다 빠져가지고 이게 되는 거야. 나중에 보면서 복습하면 돼. 네네네. 이게 뭐냐? 이게 전세. 전세라는 거야. 전세는 내가 이 집을 사용하는 대가로 돈을 하는데 월세 개념으로 매일 까먹는 거 없이 안 주고 그냥 2억 2천을 집주인한테 빌려주고 그리고 내가 그걸 사용하는 거지. 전세가 그래서 훨씬 좋네요. 월세. 이제 전세는 좋은 게 이제 내가 돈이 좀 있고 돈이 좀 있는 상태에서 한다면 전세가 좋지. 그리고 전세 대출되니까. 그래서 보통 서민들 같은 경우 월세보다 전세를 하는 게 주거 진검 달아야 되고 돈을 모을 수 있는 게 되지. 그래서 예전에는 그랬어. 이렇게 살다가 돈 좀 모이면 보증금 올리고 월세 깎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고르면 다 되는 거야. 월세로 하잖아. 자, 그래서 전세 월세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월세부터 시작을 한 다음에 보증금이 올라가고 월세가 떨어지고 떨어지다가 월세가 0이 되면은 그러면 이걸 전세라고 불러. 반전세라고도 하는데 반전세는 사실 개념이 정확하게 없다. 그냥 반전세는 보증금이 좀 높고 뭐 이 정도 되면 한 1억 5천에 얼마다. 조금. 그런 거. 아니면 이게 2억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보증금 2억이다. 보증금이 2억이면은 이거는 10만 원이거든. 요 바로 위에가 그쵸, 1,000원. 2억에 10만 원, 2억에 10만 원 이런 거를 이제 반전세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개념 없어. 다만 월세는 뭐고 전세는 뭐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개념이 다르다는 거고. 네. 임차 입장에서는 이걸 이해해야 돼. 보증금이라는 거는 집주인한테 빌려주는 거. 빌려주는 거.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집을 빌리라고 한 다음에 내가 집을 빌려줄게 돈을 빌려줘 이거야. 그래.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월세 개념이야. 요게 가로가 1m, 요게 3.3m, 요 정도 크기가 한 평이야. 근데 1m는 어느 정도 크기인 줄 아니? 3m는? 그 눈짐작이 있어야 돼. 본인 키를 가지고